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야구장의 입지 문제로 골이 깊어진 통합 창원시의 지역 간 갈등이 주민투표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해구 출신의 박춘덕 의원이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들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영남에서는 통합 창원시의 분리를 위한 주민투표가 과연 가능한지, 또 주민투표가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박춘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회 박춘덕입니다. 경남대학교 최낙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 YMCA 차윤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2010년 통합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 졸속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 지적이 많은데요. 자, 먼저 이 통합 창원시 분리를 위한 이 주민투표, 이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토론자들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춘덕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창원시가 통합을 한 지 그간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 전에 통합 당시에 진해 민심을 살펴보면 통합이 이게 어떻게 잘못된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당시 통합을 주도한 안행부 장관께서 도지사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고 진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통합을 주도한 시의원들이 줄줄이 낙선을 했고요. 이제 그런 중에 진해 지역 민심은 그동안 통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해 지역이 타 지역보다 덩치가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 발전을 기대하면서 지난 4년간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 하는 중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그런 야구장 이전 관계로 불거지면서 시의원이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분리를 넘어서 이제는 주민투표를 한번 해서 시민들의 의향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회에 분리 건의안 또 제출해서 통과가 되고 지금 주민투표 건의안을 11월 임시회 때 제출하려고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우리 최낙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합 창원시 의회가 통합 창원시를 분리하는 주민투표안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는 통합시 창원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통합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주민통합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기관이기도 하고 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통합창원시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이 지방의회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약에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면은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적어도 통합시 창원시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차윤재 사무총장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통합된 지 지난 4년 동안에 기간 동안은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갈등이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상징적인 몇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에 다시 분리하자고 하는 안건이 시의회에서 4번이나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단상에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갈등의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과연 통합 창원시의 상생과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처럼 이렇게 한 가족에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옛날처럼 사이좋은 이웃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방책은 이미 마창지인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통합의 피로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번거롭게 또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민투표보다는 최선의 방책은 우리 지역 5사람의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뜻을 살피고 바로 분리 문제를 국회로 가져가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압박하고 요구하는 수준에서 주민투표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차선의 방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세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세 분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자체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단은 이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그것이 법적 효력, 이번 통합창원시 분리와 관련해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의미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 제도의 의 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차 총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헌법 맨 앞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는 바로 지역의 문제의 지역사회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헌법 정신을 반영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저는 유감스럽게도 잘 활용이 안 됩니다. 단체장이라든지 정부 이런 쪽에서는 주민투표를 잘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까지 나온 사례들은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요건이 매우 좀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유권자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가지고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의 유권자를 가령 250만이라고 했을 때 20분의 1 그렇게 하면은 한 15만, 뭐 이 정도 14만 이 정도 서명을 받아야 그냥 또 서명도 도장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의 자체의 벽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해서 주민투표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민투표 요구가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14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법은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매우 높고 그리고 단체장이나 정부는 이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은 주민투표가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 여무 요건이 까다롭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주민투표가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모든 걸 다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주민투표의 한계라 그럴까요? 문제점 이런 부분도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직접 짚어주시죠. 마찬가지로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투표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모든 각 지방자치단 주민투표를 쉽게 실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시간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들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투표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투표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이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앞서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투표 제도라는 것은 어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직접 참여 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실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어떤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주민투표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방금 우리가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통합창원시의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것은 좀 더 과연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투표가 너무 지금 경직되어 있고 법에는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투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용 문제라든지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우리 주민투표 제도라는 건 직접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민주주의 방식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모든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현재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지방의회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하는 수준에서 주민투표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주민투표가 이렇게 남용되게 된다면은 그 파급은 굉장히 본질을 갖다가 훼손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듣겠습니다. 주민투표 잠깐만요. 주민투표법 자체를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주민투표 자체를 갖다가 대의 민주주의 좋은 한계가 방향으로 분명히 이용해야 있기 된다.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지금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투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창원시 분리 문제가 주민투표에 회부할 만큼 중요한 문제냐. 아마 그건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중요한 문제일 거고 또 의회가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주민투표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인 과정, 팩트 문제 좀 짚어본다고 하면 일단 주민투표 건의안이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까, 박 의원님? 예, 그 법적인 효력 차원에서 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창원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시장님이 그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 광역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투표 성사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은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유권자 중 그 20분의 1 이상 이렇게 서명을 받으면 그 시의회에 통과한 거와 관계없이 주민이 이 투표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창원시 의회를 통과한 주민투표 건의안과 주민이 요구하는 건의안을 동시에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면 안행부 장관님께서 정부 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래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창원시는 그 유권자가 85만 9천여 명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 정도 하면 한 17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그 진해를 포함한 창원 마산을 아우르면 한 30만 명 정도는 서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이야기하는 20분의 1보다도 상당수가 초과를 하기 때문에 안행부 장관에게 건의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 행정과 정치의 기본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 정치가 시민 위에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정치가 제가 볼 때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시민의 정서를 묻는 주민투표를 그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회의 결의 그리고 유권자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담긴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 일단 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다뤄볼 만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최낙훈 교수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불구지는 원인이 야구장 이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단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시청산 문제 때문에 마산 지역에서 마산 분리안을 갖다가 국회 법안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 통합시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의 근본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소지역주의 이기심을 가지고 어떤 분리안을 이렇게 건의한다든지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야구장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또 이게 시의회 차원에서 또는 시장의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제3, 제4 주민의 의견을 듣는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거를 주민투표로 넘기는 건 시의회의 방기니까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시장의 입장도 역시 이제 시장도 역시 이게 창원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통합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저도 문제의 발단이 실제로 야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장께서 충분히 시의회와 협의하지 못한 걸 들었습니다. 이건 저는 창원시장이 조금 이게 좀 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부터 이게 야구장 이전 문제가 통합 창원시에서 중요한 문제를 한다면 분명히 창원시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만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차인주 총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전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으면 시민 여론을 살피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시민 의견을 깊이 살피고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피력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태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광역시 승격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1997년도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도시에서 광역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은 광역시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광역시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 되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역시가 되면은 전 경상남도랑 통합 창원시랑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독립되거든요. 경상남도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침도 이렇고 또 하나는 광역시가 되면은 저 구청장을 직접 뽑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역시 이제 통합 창원시의 갈등의 근원을 보면은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으로 하고 청사는 마산과 진해로 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창원 지역 시의원들이 날치기를 해서 이걸 깨버렸거든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구장 문제도 하나하나 그런 불신들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전 더 이상 통합창원시가 이게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없고 상생과 화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광역청사는 하나인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구청마다 야구장을 둘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전 안 시장께서 얘기하는 광역시가 되면은 갈등이 해소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피적인 얘기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 창원시의 갈등 상황이 여기까지 심각하게 와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는지를 한 번쯤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분리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 차 총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시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게 첫 번째 판단이시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광역시 아니라고 하는 대안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고 그런 면에서는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최종적인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안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조금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이 너무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지방정부죠. 이제 지방정부와 그 지방의회 관계가, 서로 기관 상호 존중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에서, 지금 그런 관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지금 야구장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주민투표 물어볼 이유도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 안상수 지사님께서, 스페인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또 히로시마를 야구장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지금 시장님 행보를 보면, 지금 간부들을 모아놓고 야구장을 전국 최고의 야구장을 지어주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주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 야구장을 지금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는데, 지금 시장님 행보가 그거보다는 진해 쪽에서 있는 야구장을 마산으로 옮기기에 대한 동기에 대한 설명이 시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마산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해가 야구장으로 없어지고 나면 그 양덕동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이 또 마산 어디에 다른 곳에 하나 세워져야 될 텐데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에 수반이 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먼저 지역 주민과 이렇게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이후에 야구장 배치마킹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구장 지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 민심 달래는 문제를 먼저 선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행보를 보이셔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게 다 무시가 다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문제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기관장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민투표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의 일들을 쭉 이게 되돌이켜 보게 되면은 뭐 시의회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주민투표가 요구할 정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주민투표가 최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또 시장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주민 여론을 형성하고 주민 여론을 갖다가 화합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뭐 이 분리 문제는 통합 세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시의회도 해결을 못하고 시장도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과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의회와 시가 노력을 해서 협력적으로 풀어가야 될 상황이다. 아마 그런 관점의 차이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 이제 이게 만약에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절차를 넘어야 될 텐데 현재 이 입법 절차는 아까도 뭐 간략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또 지방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개정을 해야만이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법 폐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보단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의 뜻이 완고하다면 그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 보고 현실적으로는 그 분리 건의안과 그다음에 주민투표 건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그 주민투표 연서가 중앙부처에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현실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천하고 삼천포가 통합을 10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수 여천이 거기도 한 10여 년이 경과가 됐는데, 거기 보면, 살림살이가, 사천, 삼천포가, 통합을 한 이후에 살림살이가 늘어난 게 아니고, 과거 삼천포 시 수준으로 이 살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갈등과 이 반목이 계속 지금도 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그게 주체가 뭐냐면 주민과 합의 없는 그런 통합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접합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주민투표 요구안이라든지 주민연서라든지 받아서 제출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수긍을 안 하겠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결국 뭐 당장에는 법적으로 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통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또 통합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또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정치적 의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통합시가 이런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합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분리가 된다고 하면 또 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차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앞에 이제 특별법 폐지 문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뭐 국회가 하는 일은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의 5사람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국회 가서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저기 분리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간단한 문제다. 5사람의 국회의원이 한 뜻이 돼서 분리를 국회에 가서 요청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 여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 다수가 분리를 원한다고 하면 따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재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되면 다시 분리하면. 그런데 저는 이런 재정 문제 같은 거를 통합이냐 분리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통합을 할 때 시청이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는지 아십니까? 통합되면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인센티브가 내려온다라고 홍보했어요. 그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인센티브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다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얼마나 왔는지 진짜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분리되면 약간의 혼란들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통합시의 문제, 말하자면 마산과 진해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잃어버린 상실감,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청사를 마산과 진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의 날치기로 이렇게 창원으로 그대로 가져간 이 박탈감, 분노, 이런 것들을 안고 계속 통합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리를 하는 것은 비용이 들고 효과가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 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박탈감이라든가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거는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찬반이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실제로는 주민투표에 따르는 가장 우리 우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는 상당 기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운동회를 하게 되고 찬반 나누어서 각 조직들이 결성되게 되고 그 조직 간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갈등이 고리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투표를 어떻든 간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두고 과연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인주 총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모든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죠. 예. 그것을 갈등의 측면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정말 선의의 경쟁, 민주주의 그런 절차로서 보는 거냐. 근데 이제 최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예. 제가 만나고 있는 주민들의 민심은 통합의 피로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3분의 1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고 과반수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분리 요구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각각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이 압도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주민투표나 분리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 원인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주민 의사 없이 거의 강제 통합하다시피 했어요. 이래서 그게 원인이 계속 불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행정은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고, 그 정치는 계속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그 통합의 갈등과 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리할지, 그 다음에 통합으로 같이 갈지, 이거를 정말로 시민한테 물어봐서 그 통합의 그 갈등의 고리를 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끊자고 하는 것이지 분리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갈등이 연속이 되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에서도 극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창원시는 통합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자율 통합형 창원시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것들도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통합 갈등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지금 시민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통합 창원시 분리를 위한 주민투표가 과연 가능한지, 또 이 주민투표가 통합 창원시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박춘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주민투표가 과연 통합 창원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강원도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를 위한 이 주민투표를 이미 실시를 했고 또 이 거창에서도 법조타운을 둘러싼 이 논란이 주민투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최종적인 해법으로 이제 주민투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 이 주민투표가 이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에 대한 최종적 종결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최낙분 교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모든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현재 우리가 분리에 대한 주민투표 말고 일반적인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려보게 되면 앞서도 우리 차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투표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민투표는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그 시간의 부담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투표 입법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100분 살려서 우리가 이게 주민투표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창원시 분리안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안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민투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통합이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너무 빠른 너무 생각을 빨리 해서 이렇게 너무 지금 판단을 내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통합을 하게 되면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10년 정도 지속된다고 대부분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년 지나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이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모든 시민의 지혜를 이렇게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당장 불거져 있는 야구장 문제, 시청사 문제뿐만 아니고 더 복잡한 문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 또 주민의 의견을 또 통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통합으로 인한 진통과 갈등이라는 것은 하루 이쯤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될 문제인데 이걸 이제 4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에서 분리한다. 이게 과연 적절한 해법이냐,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차 총장님은 조금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갈등의 질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교수님처럼 10년 채워 더 살아보면서 하여간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갈등의 수준이냐, 아니면 이건 이미 첫 단쯤 한 4년 살아보니까 이미 앞이 안 보인다. 이제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합이 고착화되고 되돌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되돌리기 낫다.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투표든 분리 법안이든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척의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 삼척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투표를 받았어야 되는데 정부나 단체장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모금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거창의 경우에도 지금 찬반이 갈려져 있고 정부나 거창 군수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거고 우리가 시민사회가 주민투표 요구를 그렇게 껐하면 뭐만 있으면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강제로 할 때 그때 주민투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건 통합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생활상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주민투표를 해도 좋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갈등만 있으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낸다. 이런 언제 주민투표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해보지도 않고 주민투표 카드 꺼낸다고 하는 거를 질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최 총장님께서는 현재 이 갈등의 수준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주민투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최종적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 자체가 지금 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주민투표 자체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싶습니다. 자,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과연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은 차 총장님께서 먼저 좀 직접 해주시죠. 결론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슨 시가 그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시민들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되면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시민단체에서 자꾸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 하고 어쩌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 좁게 그 주위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창진이 통합을 할 때 시민단체가 그 통합에 반대하면서 제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자치가 후퇴한다입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 자치가 후퇴하거든요. 그럼 지금 110만 도시가 커졌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장 만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시청 오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진 거는 많이 꼽을 수 있는데 좋아진 거는 저는 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해양 신도시 저거 굉장히 거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매립을 하고서 뚝이 이렇게 바다 위로 한 3, 4m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저게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결국은 통합 문제도 졸속 통합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결국 뭐 통합의 효과나 부작용, 이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설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도록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통합의 효과 부작용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 총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저는 모든 주민의 의사를 뭐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장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신해양 도시라든지 야구장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시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의회 중심주의, 의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장치들을 개발하고 또 의회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민이 편의돼 주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현재 일본에 가보면 현재 지방의회 계획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도 우리나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주로 장 위주로 이게 지방자치 단장 중심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를 펼쳐왔습니다. 그래도 그 한계가 뭐냐고 그러면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렴은 결국 주민의 의견의 수렴은 지방의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하고 또 지방의회에서 서로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나서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사를 형성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은 집행기관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게 장의 기본적인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시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주요 의사를 장의 입장에서 대부분 결정해 버리다 보니까 의회가 별로 이렇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기회가 별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차 총장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제 대규모 지방자치의 구역이 강력화되게 되면은 이게 지방자치가 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자치가 되어야만이 실제로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규모만 크게 해놓고 이런 소규모 동네 자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이게 허울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별 진전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것은 대부분 국가가 의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시에 관한 인센티브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인센티브 문제도 그냥 중앙정부가 추기문을 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만 인구의 창원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자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은 외부적인 관계의 문제도 우리가 창원시가 주도권을 쥐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창원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또는 잠재력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통합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지금 이제 최 교수님 얘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인데 사실 뭐 이 자치단체 장의 뭐 독단적 의사결정 얘기를 하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지적이신데 특히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 결정도 시의회가 결정을 해놓고 분리안을 4번 시의회가 또 내고 그 시의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그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단순하게 이래 보면 견제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행정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길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통합 1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통합 2기에도 와서도 제가 비굴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에 규탄대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계란 투척 사건이 나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소통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야구장을 이전하고자 했을 때 하다못해 지역의 시도위원들을 집행기관의 장이 미리 언론을 했었어야 됩니다. 언론을 하고 야구장이 마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야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제 시도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야구장을 마산으로 이전을 발표하는 날도 30분 전에 의장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30분 전에 야구장을 이전하겠다고 의장실에 전달하는 그 자체가 소통인지 내가 한번 대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민투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소통 문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통합 과정도 그렇고 시청사 결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시의회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시의회가 결정을 못해야 거나 혹은 뭐 나름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합을 결정을 하고 시청사 결정을 못하고 또 분리를 지금 하고 이런 쭉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주민투표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 대의민주주의 혹은 지방자치사에서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너무 생략하고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시 의회가 참 잘못한 게 많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이게 마산 창원 시내 각 지역 출신의 그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창원시 의회는 통합되면서부터 이제까지 4년 동안 보아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의정 단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청사를 어디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제대로 논의도 못 했거든요. 다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야지 그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산과 진해 중에서 청사를 한다고 했는데 창원 지역 시의원들조차도 그 창원에 가져가야지 하고서 이제 계속 분리안을 뭐 그런 거를 막 활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시정 단상에서 원칙과 상식에 의거한 그런 운영보다는 소지역주의에 근거한 그런 이제 활동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더 가도 저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 예.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세 부분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민투표를 묻자 그런 겁니다. 예. 자, 결국에는 뭐 시의회가 소지역주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문제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소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소지역주의가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차총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의회의 어떤 의사결정 어떤 운영 행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지역주의라는 것인데 아까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저거 통합시의회입니다. 그래서 통합시면 통합시 차원에서 의회 의원들이 통합시 문제를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 소지역주의 의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 차원 높게 우리는 적어도 10년 이후에 통합시 모습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 좀 미래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얽매여서 잘못된 통합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또는 창원시 청사 문제, 시 명칭 문제 또는 야구장 문제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또 소지역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 통합시 발전은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좀 차원을 좀 달리하는 어떤 시의회의 어떤 운영 행태 또 우리 뭐 시장께서도 또 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연히 주요 사안은 시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그럼 최 분명히 개선돼야 교수님께서는 됩니다. 예컨대 주민투표를 하면 예. 소지역주의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예. 지역주의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하는 거거든요. 분리하는데 무슨 소지역주의가 더 심화됩니까? 분리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 시의회 안에서 진해와 창원과 마산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리가 모든 갈등을 소지역주의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 예, 그래서 우리는 통합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합의 정신 기본적으로 주민 통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세계로 나눠진 주민이 하나의 지역 공통체가 돼야 된다는 이런 가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로 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은 통합 정책을 통해서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큰 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하나 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만 그 성과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큰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시청상 문제가 걸려 있고 야구장 문제가 이게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주민 화합이라든지 주민 통합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더 통합의 정신에 좀 더 앞서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화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통합시를 어떤 균형 발전,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심각하게 또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박 의원님, 예컨대 지금 투표를 했을 때 진해 지역 주민들이 지금 분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시니까 진해에서는 분리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다른 두 지역에서는 반대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민이 뭐 100% 그렇게 열망을 하고 원한다면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예. 시민을 위해서 존재, 시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또 시의회의 분리 결의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또 법을 개정해야 되고 투표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투표 결과에 따른 혼란 등 또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통합 창원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미래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영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